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장에 아직 태그 달린 옷, 한번 쓰고 방구석에 처박힌 운동기구, 새벽에 배달앱 켜서 시킨 야식, 쿠팡에서 새벽 2시에 장바구니 담고 결제한 것들, 유튜브 광고 보고 충동적으로 산 건강기능식품, 지금 이것들 다 어디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쓴 돈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 원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40대 직장인이 매년 충동구매와 불필요한 소비로 날리는 돈이 평균 600만 원에 달합니다. 월로 계산하면 5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비로. 이게 단순히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걸 반복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후로 쇼핑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실 수도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 주변 사람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자, 숫자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통계청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합쳐보면 한국 직장인의 월 평균 불필요한 지출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충동구매 의류자파 월 평균 18만원, 배달음식 및 외식 과소비 월 평균 14만원, 구독 서비스 미사용분 월 평균 6만원, 건강기능식품 뷰티 충동구매 월 평균 7만원, 온라인 쇼핑 새벽 충동결제 월 평균 9만원, 더하면 월 54만원이에요. 연간으로 648만원, 거의 650만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계산해볼까요? 이 650만원을 만약 20년 동안 연 7% 수익률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54만원 20년 연 7% 복리, 총 3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3억 3천만원이요.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걸 매달 별 생각 없이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에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냥 가끔 사는 거잖아.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충동 지출을 직접 추적해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본인 예상보다 2배 이상 지출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뇌가 불필요한 소비를 불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이 돈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비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30대에 월 54만원씩 날리는 사람이 50대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 없어요.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뒤에 통장을 열었을 때 텅 빈 잔고를 보면서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돈들을 왜 그렇게 썼을까 하고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연간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 불필요한 지출 비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연봉이 높아진다고 해서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건 습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걸 계속 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먼저 심리적 요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 같을 때 분비돼요. 기대하는 순간에요. 그래서 쇼핑 앱을 열고 물건을 보는 순간,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물건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도파민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그렇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샀지? 이런 느낌. 다들 경험해보셨죠? 이걸 전문 용어로 예측 보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쇼핑 과정 자체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목적이 아니라 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심리 요인은 감정 회피예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를 삽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치여서 지친 날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쿠팡 앱을 여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거든요. 일종의 자기 위로예요.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줘도 되잖아. 이런 심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심리를 기업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이 왜 새벽 배송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빠른 배송 때문이 아니에요. 새벽 12시 사람이 가장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간에 충동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온라인 쇼핑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뤄진 구매의 환불률이 낮 시간대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충동적으로 사고 후회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런데 쿠팡은 이걸 알면서도 새벽 배송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만들어요. 왜냐고요? 충동 구매가 취소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보내버리면 대부분 그냥 두거든요. 반품이 귀찮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사용하는 다크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다크 패턴, 어두운 설계라는 뜻이에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UI, 그러니까 화면 구성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장바구니에 물건 담으면 아래쪽에 이런 문구가 떠요. 지금 구매하면 내일 도착 3시간 후 마감. 사실 이 마감 시간은 매일 리셋됩니다. 실제로 마감이 아니에요. 그냥 긴박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 상품을 지금 37명이 보고 있어요. 오늘 12명이 구매했어요. 이것도 대부분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진짜로 37명이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것. 지금 당장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것. 업계에서는 이걸 마찰 제거라고 불러요. 소비자가 구매를 망설일 수 있는 모든 마찰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상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지은 씨 32세 중견기업 마케터 월급 280만원 혼자 살고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알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식도 잘 안 하고 비싼 옷도 안 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계부를 써보기로 했어요. 3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쫙 펼쳤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넷플릭스, 왓챠,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에 45,000원. 그런데 왓챠는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안 켰어요. 건강기능식품 정기 구독 한 달에 68,000원. 3개월째 뜯지도 않고 쌓여 있어요. 운동앱 구독 한 달에 19,000원. 앱 자체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쿠팡 로켓아웃 멤버십 월 4,990원. 이건 뭐 거의 무료라 생각했는데 로켓 배송으로 새벽마다 시키는 잡다한 것들 합산하니 월 4만원이 넘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넘어갔어요. 두 번째 달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그때 인스타그램 피드에 광고가 하나 떴어요. 천연 성분 수면 보조제. 지금 구매하면 40% 할인 재고 잔여 12개. 당장 구매했어요. 39,000원.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유튜브에서 가성비 에어프라이어 추천 영상을 봤어요. 7만원짜리. 배달음식 대신 집밥 해먹으면 오히려 아낄 수 있다고. 그 논리에 넘어갔어요. 샀어요. 그런데 지금 에어프라이어는 신발장 위에 있어요. 세 번째 달 회사 동료가 새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더니 온라인 편집숍에서 세일할 때 샀대요. 그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세일 상품들이 잔뜩 있었어요. 하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18만원인데 지금 9만원이래요. 50% 할인이에요. 안 사면 손해잖아요. 샀어요. 3개월 후 이지은 씨가 카드 명세서를 모두 합산해봤어요. 본인이 예상한 금액은 한 달 20만원 정도였어요. 실제 금액은요. 한 달 평균 51만원이었어요. 예상의 2.5배. 3개월이면 153만원이에요. 이지은 씨는 명세서를 보면서 손이 떨렸다고 해요. 나 알뜰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샀지? 이 이야기에서 이지은 씨가 특별히 낭비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쓸데없는 소비는 낭비꾼들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소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구독 경제의 덫이에요. 한국소비자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40대 직장인이 구독 중인 유료 서비스는 평균 6.3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제로 사용하는 건 평균 3.1개예요. 나머지 3개 이상은 그냥 결제만 되고 있는 거예요. 월 평균 미사용 구독료가 24,000원, 연간 28만 8천원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해지를 안 할까요? 서비스 업체들이 해지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이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가입은 클릭 2번, 해지는요? 설정 들어가서 계정 관리 누르고 구독 관리 찾고 거기서 또 해지 사유 선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지어 어떤 앱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해지가 돼요. 이 불편함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설계예요. 두 번째 함정은 할인의 역설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50% 할인 세일을 하는 날 사람들의 평균 지출이 평소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줄 아세요? 2.3배 늘어납니다. 돈을 아끼려고 세일 기간에 쇼핑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2배 넘게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할인이라는 프레이밍이 뇌의 손실 회피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감각이요. 9만원짜리를 18만원에서 할인해서 사는 건 9만원을 쓰는 게 아니에요. 9만원을 아꼈다는 착각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필요 없는 물건에 9만원을 지출한 거고요. 기업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쿠팡, 로켓 배송데이, 올리브영 정기 세일. 이 날짜들은 소비자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소비자의 지갑을 터는 날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돈을 아꼈다고 기뻐하면서 매장을 나서죠. 세 번째 함정,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비교 소비예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열어보세요. 친구가 새 카페에 갔어요. 누군가 멋진 호텔에서 묵고 있어요. 동창이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뇌에서는 자동으로 비교가 시작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감각이 소비 욕구를 만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순간만 올려요. 그 카페 간 사람 다음날 라면 먹었을 수도 있어요. 명품 가방 든 동창 할부로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려한 1%의 순간만 보고내 100%의 일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메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모회사의 내부 문서가 2021년에 유출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사용이 10대 여성의 32%에게 신체 이미지 관련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는 자체 연구 결과.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앱을 더 오래, 더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 가상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좀 더 극적인 상황입니다. 박현수 씨 38세 중소기업 차장, 월 실수령 330만원,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둘. 박 씨는 투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적금도 들고 ETF도 사고. 그런데 이상하게 매달 월급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게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번 달 용돈 왜 이렇게 빨리 없어졌어? 박 씨가 핸드폰 결제 내역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3개월치를 쭉 훑어봤어요. 편의점 결제가 한 달에 31건이었어요. 평균 건당 4,200원, 한 달 13만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커피 하나, 과자 하나 이런 식으로요. 게임 아이템 결제가 3개월 동안 총 28만원. 그때그때 1만원, 2만원씩이라 몰랐던 거예요. 배달앱 결제가 한 달 평균 19만원. 본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매일 시켰어요. 합산해봤어요. 의식하지 못한 소소한 지출만 한 달에 52만원, 3개월이면 156만원. 박 씨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뭔가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편의점 커피는 마셨고 게임 아이템은 캐릭터가 강해졌다가 이미 지루해진 게임 속에 묻혔고 배달음식은 소화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156만원. 박 씨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관리를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요. 지금 당장 본인 핸드폰 결제 내역 3개월치 열어보세요. 지금 바로요. 보시면 아마 박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력을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략한다면 우리도 시스템으로 방어해야 해요. 첫 번째 24시간 룰입니다. 충동 구매의 90%는 장바구니에 담은 뒤 24시간이 지나면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예요.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장바구니에만 담고 24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세요. 이 룰 하나만으로도 충동 구매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룰이 효과적인 이유는 도파민이 24시간을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흥분이 가라앉으면 이성이 돌아오거든요. 두 번째, 구독 서비스 정기 감사예요. 매달 1일 딱 10분만 쓰세요. 핸드폰 설정에서 구독 관리 탭 열어서 지금 결제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쓴 적 없는 것 즉시 해지. 이것만 해도 월 25만원, 연간 2,460만원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감정 소비 일지 쓰기입니다. 뭔가 샀을 때 바로 메모장에 적으세요. 오늘 뭘 샀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스트레스 받은 날인지 심심한 날인지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한 달만 이걸 해보면 본인의 소비 트리거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는 야근하고 들어오는 날 꼭 배달을 시킨다. 나는 인스타 보고 나서 쇼핑 앱을 연다. 이걸 알면 트리거를 차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소셜미디어 쇼핑 피드 차단이에요. 인스타그램, 틱톡의 알고리즘은 내가 뭘 봤는지 분석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를 최적화해서 보여줍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맞춤형 광고를 끄거나 쇼핑 관련 계정 팔로우를 정리하세요. 보이지 않으면 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다섯 번째,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먼저 저축하세요.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만 쓰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걸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다 써요. 선저축 후지출. 이게 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계산해볼까요? 매달 충동 구매로 날리던 54만원 중 절반인 27만원만 아껴서 ETF에 투자하면요. 연 7% 수익률 기준 20년 후 총 1억 6천만원이 넘습니다. 담배 한 갑값도 안 되는 하루 9천원을 아끼는 것만으로 20년 뒤 1억 6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실제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사는데 돈을 쓰다 보면 결국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팔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지금 쓸데없는 소비를 계속하면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 직장인은 매년 평균 650만원을 불필요한 소비로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치밀한 시스템의 결과예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쇼핑 구조, 다크 패턴으로 가득한 앱 설계, 비교 심리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구조를 알게 됐어요. 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새나가는 구멍을 먼저 막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 카드 명세서 3개월치 열어보세요. 보고 나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 댓글에 써주세요.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시스템 안에 있고 같이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월급 구조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